여기 안에 야채는 청경채 조금 익혀야지. 어떤 뉴스가 있을까? 한동안 뉴스를 못 봤더니. 안녕하세요, 기요미님. 기요미. 기요미. 얼스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기요미.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1-1은 기요미, 2-2는 또 기요미 그랬던 것 같은데. 보자, 어떤 뉴스가 있을까? 비가 엄청나게 오지요. MBN이야. 윤 건강 악화 내세요. 재판 불출석이지 뭐 또 재판 불출석이야. 이재명 할배 대통령은 계속 미루고 막 그러더구만. 그게 비하면 양반이지. 내일 구속 적부심 나온다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이어 자신의 형사 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 갑작스러운 구속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특검이 재판을 맡는 한 계속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내일 열릴 구속 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그거 가지고는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번에는 또 나왔잖아. 근데 왜 또 들어간 거야? 응? 참,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이런 행위들이 더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봤으면. 그러면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아니,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얘들이 탄핵을 외쳤던 거는 미끼였네? 그렇잖아. 요거는 뭐다? 마마네의 저녁. 뭐다? 라면. 채팅창 글 보고는 조금 이렇게 약간 무지한 냄새가 난다 하는 그런 그냥 삭제해요. 송상현아님 글을 적어놨잖아. 선생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요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을 했길래 저희들을 어거지로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나는 남한에 있지만 꼭 북한에 뭐 같다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이건 청경채. 라면에다가 청경채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요거는 뭐 버섯. 이렇게 해가지고는 라면을 살짝 올리는 거야. 요것도 궁금하지? 요거는 닭가슴살 구워가지고는 집어넣었죠. 이렇게 먹으면은 너무 좋아. 청경채 향도 되게 좋다. 좋아. 쭉쭉 흘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놔둘까 하다가 이렇게 놔둬야 되지.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괜히 나의 이미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나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 너무 돈이 안 벌리니까. 송상현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적었는데 감사해요. 저녁 맛있게 먹어요. 공휴일하고 주말에는 그냥 번개로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채팅창을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 아까 전에 양석진 저 사람처럼 글을 저렇게 험악하게 적으면은 그냥 삭제를 합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라는 거겠지. 동산지게님 안녕하세요. 뜨거워. 라면에다가 보통 보면은 쑥주 넣고 콩나물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또 오징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물 라면 그러는데, 그렇지 말고 청경채도 넣고 그 다음에는 이거
닭가슴살 구워가지고는 넣어서 이렇게 먹어봐봐야 맛있어. 반찬하고 밥하기 귀찮을 때 라면 먹죠. 청경채를 좀 더 넣을 걸 그랬다. 청경채도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삭아삭하니 괜찮은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 복권은 종북주의자가 많다라는 거지. 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 선포를 했는 거고, 그리고는 국회에서 해제하라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해제했잖아. 거기서 끝난 거지. 뭐 자꾸만 들고 일어나냐고. 문제를 삼고 들고 일어나는 쪽은 뭐 더불어민주당 아니야. 내가 봐서는 그래. 탄핵을 27번을 외쳤다라는 거는 대통령을 어거지로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 아니야. 난 그렇게 느껴져요. 그 전략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갔는 거지. 얘들은 기다렸던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덜쑤시는 거.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상대가 자극을 받아가지고는 화를 내게끔 뭐 그런 시츄에이션 하니까 귀요미 40분 탄핵. 내가 아는 거는 27번이야. 먹방 뉴스를 할 때 계속 얘들이 탄핵 외치더라고.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는 중도파 1인이었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할배 대통령하고 나와가지고는 대선을 했을 때에 나는 이재명 할배 대통령을 찍을까 하다가 동사무소 가기 귀찮아가지고는 안 찍었던 1인이야.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보고는 뜨악한 거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국회에 그렇게 종북주의자가 많았다라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파를 지지를 했을 거고 나는 몰랐으니까 그냥 이재명 할배 대통령의 과거를 봤을 때에 와 완전 개천에 욕났네. 저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거고, 그러고는 보니까 뭐 그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의 약간 의미도 있고 있기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런데 뭐 어차피 지금 현재는 그분이 됐으니까. 그리고 뭐 코스피 5천 간다 그러잖아. 코스피 5천 안 가기만 해봐봐. 안 가면 뭐 휙 끌어내려 버려야지.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할배 대통령은 전라도 사람은 아니니까 괜찮아. 북한의 노동당 그러는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전라도만이 북한 조선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을 보고는 전부 다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뜻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는 아니 귀요미가 종북주의 많아요 그랬는데 종북 중에서도 그냥 북한하고 통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는 사람들하고 두 부류가 있는데 오리지널 종북은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종북이라 그러는 거야. 그냥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과거에는 한민족이었으니까 그런 마인드는 종북이 아니야. 민주당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걔들. 다 젊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는 정치에 관해가지고 잘 모른다니까. 유튜브 전부 다 장악해가지고 얘들이 찌랄씨를 뿌리는 거야. 없는 말도 해가지고는. 그래서 난 별로야. 그러니까 과거의 팩트를 알고 있는 내가 그들의 방송을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거야. 왜? 팩트라는 거는 바로 드러난 거잖아. 사실화된 거잖아요.
그래, 그런 그걸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들이 거짓말 시키는 내용을 봤을 때 뜨악한 거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을까? 음, 여러모로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아무튼 뉴스를 또 한번 읽어보고, 아 그리고는 원전 탈원전 한다 하면서 그런 거고, 우파에서 뿌렸는지 좌파에서 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야. 그냥 고리 1호기가 수명이 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해체를 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괜찮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고리 1호기는 누가 해? 현대건설에서 추진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미국의 원전 역시도 오래된 거, 그거 해체 작업에 나선다라는 거야. 그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거지, 현대건설이. 현대건설 괜찮다니까. 어떤 사람은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현대산업개발은 산업개발이고 현대건설은 현대건설이야. 완전히 다른 거지. 현대산업개발은 국내 내수 시장만 하는 거예요. 내수 시장에 아파트만 짓는 거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다음 국외 다 하고, 그다음 또 다방면으로 또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음. 그리고 내일 영상은요, 먹방 뉴스예요. 먹방 뉴스. 여기 보니까 채팅창에 보니까 박정숙이야. 이 여자 먹을 거 없었으면 방송 못하나? 할머니가 다 알아. 할머니 볼 일이나 잘 봐. 아는 채 그만하고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내가 봐서는 외국 사람 같아요. 왜?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먹방 뉴스랍니다. 먹방 뉴스. 아침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읽어요. 띄어쓰기를 좀 하셔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적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국어하고 영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영어가 더 쉽다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두음법칙, 하름조 현상, 그 다음에 또 뭐 많잖아. 그런 문법적인 게. 채팅창에 행복, 닉네임인데 요리는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먹방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마마의 집밥 그래가지고 요리도 있었어요. 보면 많아. 진짜 유튜브로 100만 유튜버, 그 다음에 1000만 유튜버 되려고 돈 벌려고 무진장 많은 컨셉으로 접근을 했답니다. 지금은 정치는 아니고 그냥 뉴스를 읽어주는, 물론 먹방 뉴스도 있긴 있었지. 라이브 하면서 조금 시켜야 되겠다.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데 문을 열어놓으면은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문을 닫아놓으면 조금 답답하고 그런 것 같다. 뜨거운 거 먹어서 그런가. 에어컨을 조금 틀고 좀 식혀야지. 요게는 달걀이 나온다. 아싸, 나의 노란자.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빨리 풀어주셔요.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라고 죄를 물어가지고는 모함하고 음해해가지고는 그러는 거는 국민 기만이야.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도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자꾸 거짓말 뿌리고 그러면은 그건 기만이라고. 윤 어게인이야. 본인도 모함과 음해를 받아봐요. 모함과 음해를 받아보라고. 그럼 기분이 좋은가? 그렇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대통령 권한에 계엄선 복권을 없앴어요? 안 없앴어. 그게 더 아이러니하잖아. 대통령 권한에 계엄선 복권을 안 없앴다고. 그게 더 아이러니한 거야. 그게 더 무서운 행위고. 지금은 좋게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하지만 나중에 불안불안하다니까. 아예 차라리 계엄선 복권을 없애버리던가.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직하시네요. 그렇지. 불쌍해.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직 대통령 중에서 보면은 다 탄핵되고 했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야.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구? 윤석열 대통령 아니야. 근데 또 보면은 달러를 음, 그러니까 달러 금액을 제일 적게 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당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난 너무 이상해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모세력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건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똥 싸는 거 많잖아. 대화로 평화통일 어떻게 이야기 꺼내가지고는 뭐 투자하고 해놓은 사람, 투자 같은 거 해놓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투자 금액 때문에 어거지로 끌어내린다.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여기 닉네임 해해라고 적어놓은 글에 보니까 맞아요. 당했어요. 근데 그래 당한 거야. 당한 거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는 다 잘 마쳤지만 갑자기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몰아가지고는 또 제값 물어서 깜빵에 보냈잖아. 이상하다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깜빵에 갔다라는 거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어. 많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파가 더 손을 잡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우파 의원들도 색깔이 비슷비슷해. 좌파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전두환 때 시위하는 멤버들 아니야.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김영삼파하고 김대중파하고 손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위했던 멤버들이라고. 김종필도 마찬가지일 거야. 김종필 파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중간에 노태우 브릿지로 넣었잖아. 노태우 브릿지로 넣었던 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뭐 국민들한테 그냥 시위를 한 거지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시위를 한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브릿지로 노태우를 집어넣었던 거 아닌가 하는 나의 이런 추측. 그런 생각도 해본다니까 요즘은. 그러고 있다는 김영삼이 잡았잖아. 그러고는 김대중 잡고는 지금까지 온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1948년도에 헌법이 제정됐죠. 그 당시 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지정이 됐어.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했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고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우리는 그냥 미국 통치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통치 그러기 좀 그렇지만 보호하에 있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는 온 거야.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소련이 권한을 좀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완전 공산주의로 갔었던 거고 공산주의에서 그 애들은 어느 시점에 소련이 김일성을 앉혀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김일성도 과거에는 기독교 신자였어. 그런데 종교를 다 없애고 본인들이 독재로 갔던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그 다음에는 박정희, 그 다음에는 전두환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저기 누구지? 홍준표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유로웠어.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전두환 때도 임기 중간에 뭐 계엄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 그냥 임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는 박정희가 서거가 되면서 그 당시 때 하나를 결집해 가지고는 정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약간의 계엄을 했었던 거지. 그리고는 계엄을 안 하고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한번 또 시위가 있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했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데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야. 한때는 좋게 생각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아 정말 적응 안 되려 그래. 그래 그러면 우파면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변화를 좀 시켜. 조금은. 나도 우파를 지지하지만 그거는 종북주의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우파를 지지하는 거지.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한다라는 거 그거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정근대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야. 다양한 색깔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선진국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집안일은 여자 바깥일은 남자 그런 마인드로 살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야. 집안일 남자가 할 수가 있는 거고 바깥일 여자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대신 빚 지어 놓는 사람은 아니야.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야. 빚이라는 것도 본인이 다 갚을 수 있는 범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선상의 빚은 몰라도, 그리고 또 상대한테 괴롭힘, 피해를 줘가면서 빚을 낸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국짐이 망해야 산다고. 국짐이 왜 망해야 사는데? 빚이라 그랬잖아. 빚이 아니고 빚이라 그랬어. 응? 국짐이 왜 망해야 사는데? 그러면 뭐 국짐이 망해야 산다 그러면 국짐 망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무슨 상관이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색깔은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내가 봐서는 그렇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경험한 것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찌라시만 보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고 진짜 팩트를 안다 그러면은 좌파든 우파든 다 여야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 이거는 IQ 121만 아는 거야. 왜 유튜브 보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 IQ 테스트 하는 거. 파란색, 뭐 빨간색, 초록색 두고 그거 이렇게 영상 보면은 안 걸치고 그거 이렇게 가는 거 다 맞춰요? 나는 맞춰. 안 걸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거 딱 보고는 나는 다 맞춰. 여러분들은? 그거 맞추면은 그 정도의 IQ일 거고 아니면 못 맞추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IQ 121만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을 좀 바꿔야 되는 거야. 저기 누구지? 어디야? 흐흐 닉네임. 나라 살리려면 국민의힘 민주당 다 없애긴 해야 돼. 그래. 거기에 있는 종북들 다 없애야 된다니까. 국민들의 정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마인드로 접근하는 정치인이 앉아가지고 정치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지. 정치인이 왜 있는 거예요? 응? 정치인이 왜 있어? 응?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있는 거야. 과거 조선시대가 아니라고. 양방 상농 그러면서 편 갈라 가지고는 이놈 찍어내리고 저놈 찍어내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국민들이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는 정책을 내어 가지고는 나라 살림을 어느 만큼 잘하는가 그런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인들을 뽑는 거지. 권력 휘두르라고 정치인들 뽑는 거 아니잖아. 송상현아 민주당은 사회주의자.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주의의 정치적 이념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김대중 때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세금을 그렇게 때렸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을 왜 막냐고. 그렇잖아요. 부의 이전을 해줘야 되지 부의 대물림을 왜 막냐는 거야. 그렇게 세금이 많다는 거 알면서도 고수해 간다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야. 걔들 자체도.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온갖 권력을 다 누리지. 문제 아니에요. 문제인 거야. 아무튼 내가 봐서는 대한민국은 좀 뭔가 변화가 필요는 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는 별의별 희한한 죄까지 다 묻는다.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는 탄핵을 시켜놓고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깜빵 쳐놓으면서 이죄 묻고 저죄 묻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에서 팩트를 전달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무인기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그런데 문재인 때는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 이야기를 해? 나는 그게 더 아이러니한 거야. 그리고는 무인기는 북한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 근데 왜 윤석열 이야기야? 그리고 왜 윤석열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그렇게 또 모함을 또 덮어 씌워? 그거는 진짜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야. 국민들이 IQ가 뭐 전능이야? 진짜 나는 납득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중에서 IQ가 얼마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북한 주민들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반수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니까. 특히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되어가지고 누구만 탓하냐, 윤석열 대통령만 탓할 수가 있는 거야.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다 알지. 우리 신랑도 대학교 시절에 시위를 했대. 나는 시위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밥 먹으면서 물었다. 그 당시 때 시위 왜 했어? 아무 말 못해.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시위할 때 따라다니고 이러면은 학점 준다 이런 것도 많았거든. 야, 이번 시위 나가면은 학점 준대. 아,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위 현장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랬었어, 과거에. 그럼 뭐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종북이 많다는 거야. 그 종북도 있잖아. 이거 뭐지? 종북도 저기 온건파의 종북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왜?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강경파는 아니라니까. 강경파는. 그러니까 그런 강경파가 있냐?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봐서는. 닉네임. 그렇지. 자신과 사상이 다르다고 인신공격할 필요까지 있나요? 좌파분들. 그게 좌파애들 전략이야. 밖에 저 사람이 무식한 듯 찍어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다가 그 다음에는 여자면 수치심으로 찍어내리고 그리고는 화가 나게끔 붕괴를 하게끔 그러면은 화를 막 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봐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보게끔 다 전략인 거지. 그 애들의 전략이다. 그래서 그 전략에 휘말려 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는 진짜 고등학교,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은 정치 글쎄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계엄했는 그거 가지고만 나쁘다. 왜? 선동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베이스의 바탕이 좀 얕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닉네임 유.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니까. 죄를 덮어 씌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채팅창에 글 섞는 사람들은 뭐 이거 받고 그러고는 무조건 안티적으로 나가는 거야. 왜? 그런 저렇게 채팅창에 글 적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예전에 한번 채팅창에 글을 적어봤어. 돈을 받고 적었냐면 아니야. 그냥 유튜브 보는데 재밌어가지고는 적어봤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하는 거에는 응원차 좀 적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나는 그냥 자유로 한 거지만 저렇게 나와가지고는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좌파가 정권을 잡든 우파가 정권을 잡든 별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계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는 우리는 동네 이장을 뽑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았어요. 누구의 대통령이야? 대한민국의 과반수가 뽑았는 대통령이야. 그러면 과반수의 파워도 되고 과반수의 입도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과반수의 생각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반수는 어쩌면 그걸 원했을 수도 있는 거야. 원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가반수한테 알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 권한에 계엄이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네 보니까. 응? 대통령 권한에 계엄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뭐 위험한 상황일 때, 급박한 상황일 때만 그렇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었는데 그 급박한 상황 아니야? 아니면 본인들은 사회주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북한 세력 아니야? 어떻게 사회주의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지? 나는 그게 납득이 안 가. 계엄은 비상사퇴야 하는 건데 비상사퇴야. 국회에 그렇게 많은 종북이 있다라는 걸 비상사퇴라고 알겠니? 응? 종북이 주는 의미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가 봐. 그렇지 않을까요? 댓글 적는 사람들이 그냥 알바비 받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뇌가 돼서 그런 건데 종북이 주는 의미는 무서운 거야. 과거에 그랬어. 우리 배울 때 그랬다라는 거야. 뭐 임수경, 그 다음에 임종서,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다 종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당시 때는 주사파라고 이야기했고 전두환 때는 북한 이야기를 못 꺼냈어. 북한 이야기 꺼내면은 깜빵이 갔으니까. 그런데 임수경은 북한에 갔다 온 사람 아니야. 김일성을 만난 사람 아니야. 그런 세력들이 뭐 북한에 앉아있잖아. 참 북한에 앉아있잖아가 아니라 국회에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팩트를 알리면은 그것을 못 알리게끔 하는 거야. 팩트를 알리는 사람들을 저로 와가지고는 무식하니 뭐 중국인이니 뭐 어쩌렇게 해가지고는 비하하고 막 저런다니까. 응? 응. 우파 왜 없앴냐고?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 응. 짠. 자, 경제 뉴스 한번 보자. 원래 이 방은 정치 방송이 아니야. 정치 방송은 만만히 정치 그래가지고는 정치 잡담 치면은 나와요. 계속 얘들이 신고를 넣는 거야. 그래서 팩트를 전달을 하면은 팩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지지 못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전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야.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돈 받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중 되면 본인들이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건데 굳이 왜 그렇게 할까? 경제 뉴스 한번 보자. 증권 봐야지. 여기 보면은 코스피 3193 강보합 마감 그래. 반도체주 희비. 현대건설 괜찮은데 현대건설은 뭐 원전 해체 사업도 뛰어들지. 그 다음번에는 천연 에너지에도 뛰어들지. 그 다음번에는 또 해외 건설도 있지. 뭐 국내 건설은 뭐 탑이지. 뭐 여러모로 해가지고는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 산업 개발하고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다른 것도 한번 보자. 건설사 그러면은 현대건설, 삼성, 물산 뭐 이쪽으로 두 건설사가 낫지. 하나 더 플러스 한다 그러면 대림. 여기 보니까 미국 증시 집값 상승에 1인당 순자산 2.5억. 3년째 일본 앞질러 그런다. 그리고 뭐 내용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쭉 보면은 업종별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여기 보니까 미국 25% 상호관세 누납 업종별 피해 수혜 기업은 완제품 해가 수입하는 데는 뭐 수혜가 될 수 있겠지. 뭐 보통 완제품 해가지고 수입한 30%인데 25%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보면 지켜보면 되겠지. 얘들이 어떤 식으로 딜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이렇게 뉴스는 경기일보야. 경기일보도 있네.
쭉. 자,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지. 자기네들 정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래 댓글러라는 거지. 그래, 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가늠을 한 거지. 그냥 일반 국민이다 그러면은 저렇게 안 하지. 쭉 또 보면은 한번 보자. 쭉쭉쭉 어떤 게 있을까? 종목으로 들어가 볼까? 이게 진짜? 잘 모르겠네. 빚 빼고 6억이 순자산이다. 그런데 쳐보면은 그렇게 저거는 평균 이런 그게 아니잖아. 평균 자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생각보다. 쭉 보면은 코스피 5천 지금이 골든타임 그러네요. 뭘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도약 그래. 파이낸셜 약간 파이낸셜이 오버해서 적긴 하지. 서유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코스피 5천은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건 맞지.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쭉 보면은 서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그렇지 우리나라 종목 조금 낮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니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골든 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원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원전 기술이 세계급 수준이라는 거야. 세계급 수준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란 존재 자체가 약간은 소외되어 있었다는 거야. 이참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보면 그는 코스피 5천 시대를 국민적 담론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금융투자협회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며 협회의 책임과 소임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취임 2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금융투자업계 외연 확대야. 금융투자업계 외연 확대.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되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 금융투자업계 외연 확대 이런 말이 좀 더 넓게 쭉 또 읽어보면은 외연 확장 측면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금융투자 계좌 지정 요구 구체화와 종합금융투자 계좌야. 그게 IMA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종투사 그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금융투자계좌 지정 요건의 구체화와 종투사 및 발행, 어음 등 연내 신규 인가 시 기존 요건 적용 유예를 꼽았다. 또 디딤 펀드 출시, 성과 연동형 공모펀드 도입, 퇴직연금 수익률, 재고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위한 환경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 위기 해소를 위해 힘썼으며 가상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도입,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 입법 등을 환경 조성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서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발생했던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가지고 자금 경색 위기가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현안이었다며, 특히 기업 금융 활성화 관련해서는 회원사와 수개월간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방안을 준비해 70개의 과제를 만들어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네. 그리고 여기 또 쭉 보면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저 말은 뭐 5천 간다라는 거야. 여기 있잖아.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러잖아. 쭉 여기서 보면 ISA 비과세 및 납입 한도 확대, 우리 아이 자립펀드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입법 지원 공모펀드, 직상장 등 주요 공약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기 뭐야, 우파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살아온 환경이 과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과거를 봤을 때는 근로소득이잖아. 노동소득이고. 현 시점에 젊은 사람들은 뭐 저런 금융소득이 뭐예요? 저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채권이나 아니면은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런 것도 좌파의 전략인 거야.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식판에 못 뛰어들게끔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끔 하는 거지. 그게 전략이라니까. 그런 그게 다 전략이야. 변화를 두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변화를 두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좌파 우파가 좀 어느 정도 믹스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번씩 어떨 때는 좌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번씩 보면 우파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그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는 우파는 아니야. 예. 너무 고리타분하고 쾌쾌해.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좌파는 아니야. 예. 왜? 우리가 이때까지 전두환 시절하고 박정희 시절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우린 분명히 자유로웠거든. 자유로웠고, 그리고 지금 뭐야, 정치계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점 자본주의로 변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이념을 가진 나라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정치계에 종북주의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는 뭔가가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요런 제재는 A라는 제재는 했었는데 갑자기 뭐 공산주의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과거에도 A라는 제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불만스러웠지만은 그래도 그냥 수용이 되었는데, 정치계에 종북주의자들이 있는 걸 딱 보고는 이상한 거야. 그게 느껴졌다라는 거지. 자, 여기 또 계속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뉴스를 읽고 그다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뉴스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까 전에 읽던 뉴스 마지막으로 보면은 차기 협회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는 변수가 많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지금은 코스피 5천 시대 실현을 위해 가지고는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성문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라 그래요. 이 말은 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게 5천 가겠다라는 거, 그게 깔려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번에는 종료를 할게요. 1시간 됐다. 짠. 윤석열 석방을 외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할게요.